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슈 지속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JD 부자연구소 8기 공지를 합니다. 5월 17일서부터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부동산과 주식 강의 모집을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 동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지속, 뉴욕 마켓워치 기술주 부진,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56% 떨어졌으며 S&P 500 지수는 0.85%, 다우존스 지수도 0.78% 떨어졌습니다. 메뉴시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지속입니다. 어제 기술주들은 테슬라를 빼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4월 회의 의사록을 기다리며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수요일 있을 미국 시각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기다리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은 절대 없고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죠. 내일 의사록을 보고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성장주 하락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4, 5, 6월은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작년에 너무 개판이어서 경기가 올해 경제 재개만 되어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성장주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시장이 이래서 CPI 등 물가 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미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장주는 떨어지고 가치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리 금리 안 올리고 테이퍼링 안 한다고 하더라도 5, 6월은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수 있는 금융주를 사거나 떨어지는 성장주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주의 대표적인 JP모건은 지난 한 달 동안 7%가 올랐습니다. 성장주의 대표적인 애플은 지난 한 달 동안 7%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치주로 갈 사람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주를 쭉 가지고 갈 사람들은 존버를 하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그제 이제 카페에 올린 것인데요. 3구간까지 떨어지면 반드시 몰빵이라는 이제 주제로 글을 썼는데 핵심은 리밸런싱을 하되 3구간까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2구간까지 현금화한 것을 가지고 3구간에 사라는 얘기입니다. 모르시면 카페에 오셔서 칼럼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은 칼럼 같은 경우는 영상을 따로 찍질 않고 있습니다. 인강에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칼럼은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글로써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리밸런싱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효과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쭉 떨어질 때 쭉 한 15% 정도 떨어졌다. 그럼 내가 이제 현금화를 거의 한 60% 70% 정도를 하고 그때 이제 바닥에서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두 구간 떨어진 걸 갖고 세 구간째 사버리면 효과는 좀 줄어듭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플의 존버를 이기는 것이 리밸런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존버를 이기는 것은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했듯이 모든 펀드들은 존 보글의 말처럼 지수를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수를 이긴 적이 없는데 지수를 이기는 거는 세계 1등인 주식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세계 1등이 애플이니까 애플을 사면 지수를 이기고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인데 애플의 수익률만 또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애플 정도만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더 이제 좋게 수익률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의 존버, 그러니까 애플을 이제 안 파는 사람, 애플의 그냥 기존 수익률을 이기는 것만이 리밸런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수익률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버보다 0.8%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기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인 존버보다 0.8%의 이익을 확실히 챙기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의 리밸런싱 비율표인데요. 전고점이 134.72달러입니다. 여기서 그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이 이제 리밸런싱이고요. 두 구간 점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124달러까지 떨어졌는데 30%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구간 점프, 갑자기 다시 올라서 두 구간 점프를 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30% 판 걸 갖고 이렇게 다시 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 한 최대 이제 0.8% 정도의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더 떨어지면 0.8%의 손해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이득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안 뜬 상태에서 45%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존버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45% 빠진 상태에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기다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0.8% 정도의 0.8% 정도의 그 어느 정도 내가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총 자산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고점 대비 한 35% 정도가 빠졌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 25% 빠질 때 100%를 다 팔기 때문에 35%까지 빠지면 내가 35%의 바닥에서 또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됩니다. 예. 자, 애플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나고 오르다가 재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전 전고점은 134.72달러인데요. 이러다가 현재는 얼마냐? 124.85달러이니까 전고점 대비 7.5% 구간인 124.62달러 인근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죠. 124. 지금 현재가 124.85니까 124.85죠. 85니까 요거의 인근이죠. 그러면 이제 현금을 30%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매뉴얼대로 한다면 리밸런싱 매뉴얼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짜이고요. 지금 이게 4월 26일 날 134.72달러에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수익률이죠. 그래서 5월 12일까지 122.77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122.77달러는 현재 어디냐? 그러니까 이 30%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30% 현금화한 구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밸런싱대로 했다면 그냥 30%를 요때 130일까지 떨어졌을 때 10% 팔고 127 인근까지 떨어졌을 때 10% 팔고 그 다음에 124.62까지 떨어졌을 때 10% 팔아서 30%의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30%의 현금화를. 그래서 120.77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30% 정도를 현금화 해놓은 상태죠. 칼럼에서 얘기한 거는 이때 현금화한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122.77일 때 요때 20% 판 것을 갖고 이때 몰빵을 쳐서 주식을 사라. 주식을 사서 이게 주식 수를 늘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보다 유리합니까? 존버를 한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이제 입장에 돼 있는 건데 그게 0.8%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0.8%.
뭐 0.8%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금액을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0.8% 이득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애플의 수익률을 이긴 게 아니라 120.77에서 만약에 140까지 쫙 올라가 버리면 그 기존의 애플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1%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134.72에서 지금 122.77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4. 그러니까 131에서 팔고 127.98 근처에서 팔고 124에서 또 이제 팔아가지고 30%의 현금화 한 것이 맞는데 원래 리밸런싱 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서 10% 팔고요. 여기서 10% 팔아서 20%를 남긴 다음에 124.62달러 근처에 왔을 때 요때 그러니까 10% 판 20%를 갖고 요때 현금화한 것을 요때 이제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주식을 사라. 그래서 주식 수를 늘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식 수를 늘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몇 프로의 이득이냐? 이게 이제 3구간에서 몰빵하면 0.8%의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만약에 주식수가 1000이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10%인 100주를 팔고요. 그 다음에 또 10%인 800주를 팔고 이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의 10%씩이 아닙니다. 원래 주식이 1000주면 그냥 아예 10%, 20%, 30% 이렇게 될 때 100주씩 계속 파는 걸로 이제 그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 현금화한 부분 25,934달러를 갖고 사게 되면 208주가 됩니다. 208주. 그렇기 때문에 800주하고 208주를 더하면 1008주. 원래 주식은 1000주였죠. 그러니까 8주가 남기 때문에 3구간에서 몰빵 치면 0.8%. 그러니까 0.8%가 이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존버보다 0.8%의 이득을 확실히 챙기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월 12일 날 122.77까지 떨어졌는데 이후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10%씩 또 팔면서 리밸런싱을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2.5% 구간인,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카페에 가셔서 칼럼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10%, 20%를 팔아가지고 124에서 몰빵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수를 1008주를 만약에 이제 1000주였다면 이제 8주 정도가 이득이었으니까 1008주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상방으로 움직이건 하방으로 움직이건 모두 이득이란 얘기죠. 왜 이득이냐라고 했을 때는 상방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1008주에서 내가 주식수를 늘려놨는데 요게 또 마침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득인 거죠. 예, 이득인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떨어지면 121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또 10%를 팔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한 90% 정도 됐겠죠. 예, 100%에서 여기서 이제 몰빵을 쳐서 100% 주식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10%를 팔면 다시 이제 100주를 팔게 되는 것이고 1000주라면 100주를 팔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다시 주식수는 이제 900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계속 떨어지면 이렇게 팔면 됩니다. 예,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뭐 올라가는 대로 이득이란 얘기죠. 예, 올라가는 대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르건 내리건 모두 해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리밸런싱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30%를 팔고 나서 팔았다. 리밸런싱 그대로 했다면 팔았다면 그때 이제 좀 난감한 장면이 이 두 구간 점프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구간 그러니까 124에서 갑자기 131.35까지 갔을 때는 두 구간 점프를 했으니까 리밸런싱을 했을 때는 두 구간 점프는 다시 20% 판 걸 갖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그게 두 구간 점프를 했을 때 20% 판 것을 갖고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0.8% 손해입니다. 총 자산에 있어서 0.8%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20%를 이제 판 걸 갖고 여기서 샀다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이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는요. 진행 상황이 5월 13일 날 127.4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27.45달러까지. 그러면 지금 한 구간이 올라간 겁니다. 자, 보세요. 한 구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보시면 127.4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구간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30%에서 39%까지 팔아버렸는데 한 구간이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구간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두 구간이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그냥 강제로 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이기 때문에 두 구간이 올라가면 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요 판 걸 갖고 여기서 샀다라고 했을 때는 요때는 이득이 되는 거죠. 요때는 이건 한 구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때 이제 아까 제가 요 20%를 갖고 판 걸 갖고 요때 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냐? 그러니까 몰빵을 친 사람, 여기서 세 구간째 7.5% 구간에서 몰빵을 친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냐? 이렇게 한 구간이 올라왔을 때는 선택권이 또 두 개가 생깁니다.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왜 두 개가 생기냐? 나는 원래 나는 여기서 몰빵을 쳐가지고 1008주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8% 정도가 이득이 되니까 1008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이때 몇 프로를 이제 현금화하고 있어야 돼요. 20%를 현금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0%를 현금화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100%를 갖고 있으니까 요때 다시 뭐 10% 정도를 팔아도 되죠. 10% 정도를. 나는 10% 정도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여기하고 10% 정도를 팔게 되면, 그러니까 존버 한 사람보다도 나는 지금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냅둬도 됩니다. 냅둬도 되는데 혹시나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한 0.8%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10%를 또 이제 현금화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 또 5월 17일하고 18일 날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124.85까지 내려온 거죠. 124.85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5% 구간으로 간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주식을 이제 또 10%를 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냅두면 되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냅두면 되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 10%를 팔아도 이제 손해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년 5월 18일 현재 지금 124.85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올라간 걸 또 팔아서 나는 뭐 주식수를 이제 현금화를 한 10% 정도 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금화. 그래서 다시 뭐 현금을 한 30% 맞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를 또 맞출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하다면 리밸런싱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리밸런싱의 핵심은 애플의 존버의 수익률을 이기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모를 악재에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제 고점 대비 35%가 빠졌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33% 정도가 빠졌습니다. 애플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한다면 이론상 마이너스 25%일 때 100% 현금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손 털고 나올 수가 있고요. 더 낮은 가격에 평단가를 낮춰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리밸런싱을 보시면 지금 25%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 다 팔게 되는 것이죠. 100% 다 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에서 50%가 빠지면 50%에서 지금 100%의 본전까지 챙기려면 2배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기는 50%밖에 안 빠졌는데 빠진 거에서 다시 올라오려면 2배 정도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덜 잃는 것이 주식 투자로서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MDD라고 하는데 맥스 드로우다운이죠.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점 대비 거의 45%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빠진 구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3%도 안 떴고요. 그리고 지금 2등하고도 이제 차이가, 이제 그때 2등이 엑소모빌이었는데 2등이 1등으로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등도 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었죠. 그럴 것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다면 그 평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애플의 수익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아직 인플레이션 이슈는 끝나지 않았고 물가는 오른 중입니다. 다만 연준 의사록이 수요일이죠. 오늘인데 오늘보다는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발표되는 만큼 시장은 현재 숨고르기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다라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솔직히 물타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지금 반드시 우상향한다 이런 주식이 아니라면 뭐 이런 리밸런싱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포모는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이슈 지속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